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이게 날씨가 좀 훈훈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좀 겨울이 견딜만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요즘 겨울 들어서 독감 환자들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방심하지 마시고 독감 주의 잘 하시기 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독감 주사를 맞으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네 인근 병원에 가셔가지고 독감 주사에 관해서도 꼭 한번 여쭤보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건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지상파 DMB 채널 U1과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인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이 오늘은 톱10에 대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영의 작전타임에서는 실적 시즌에 진입한 이후 뉴욕과 더불어 우리 증시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뭔가 좀 시원한 호재성 재료는 없는 것인지 시장 전망과 함께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이성웅 대리가 제약, 음식료 등 내수업종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시황과 내수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요.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대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항상 출발 증시와이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추천하신 Y솔이 장 초반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상승세를 여기서는 더 넘어서지 못하고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AS 어떻게 해볼까요? 네, 와이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중국 모멘텀 기대감을 들 수 있는데 올해 스마트폰, 중국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의 스마트폰 경쟁 심화로 인해서 중국 매출 증가에 큰 어떤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와이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킬 수 있게 해주는 휴대폰 핵심 부품이 소어 필터, 이 관련된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일본 경쟁사들 대비 가격 경쟁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중국 대리점 매출 비중이 30% 이상 올해도 달성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적정 밸류에이션도 한 22,000원대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제가 제시한 단기적으로 12,700원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1,500원까지 계속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또 어디를 발굴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톱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톱텍은 디스플레이용 공장 자동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정 자동화 산업 전문 기업이고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사업과 이체 전지 제조 장비 사업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제조 이런 장비 사업의 주력 사업과 더불어서 이 신성장 동력 사업군인 태양광 관련 이 사업과 나노 섬유 제조 장비, 레이저 관련 사업 부분, 이체 전지용 나노 분리막 사업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의 국내 산업에 좀 기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180억을 기록하면서 2011년 동기 대비해서는 3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91억을 기록하면서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순이익도 83억으로 5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주요 제품의 매출이 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초판 디스플레이 사업에 치중되고 있어서 이 사업 구조의 다각화를 위해서 이 자동차 관련 시장, 반도체 장비 사업 부분의 신규 시장에 성공하면서 올해는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투자 포인트 한 가지 줄 수 있는데 역시 수주 회복과 신사업 성장성을 줄 수 있습니다. 2011년 지난해는 실적 부진의 원인이 디스플레이가 있는 만큼 이 실적 회복의 키 역시도 이제 디스플레이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기되었던 삼성 아몰레드 관련 장비 발주가 재개되고 있는 과정으로 좀 파악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톱텍에 한 700억, 1000억대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지난해 5월 착공한 삼성 디스플레이 80대 LCD 라인의 설비 수주 역시 이제 올 초부터 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 확정이 되면 역시 이제 자동화 설비 제작 전문 업체인 톱텍의 성장 추세를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사업 부분은 캄보디아의 5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이 자본을 조달한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총 공사 규모가 1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공시한 사항이고 현지 정부와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향후 사업의 진행과 이런 확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두 번째 성장력은 이제 2차전지 분리막 부분인데 이 관련된 2차전지 분리막 부분은 그 나노섬유 추출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2010년에 개발하면서 이 나노섬유를 이용해서 2차전지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는데 지금 기존의 이 습식 방식으로 제조되는 기존 주요 제품 대비해서 인장 강도가 좋고 열수축이라든가 충전 소요 시간 이런 요소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이후에 2차전지 메이커와의 샘플 테스트를 좀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에 그 완공한 이후에 4분기부터는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1년도 수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2013년도에 삼성 아모레드 관련 장비 수주의 본격화와 더불어서 이런 실적 개선이 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지난해 대비해서 50%와 85% 증가한 2,670억과 30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30억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상 EPS가 1,479원입니다. 현주가 PER 12배 수준이고 2009년부터 4년 평균 PER 15배를 적용했을 때 한 22,000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톱텍을 축구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톱텍의 목표가, 손절가, 가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역시 목표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17,500원 담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의 톱텍 추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한 곳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거래소 쪽부터 봐주십시오. 네, 거래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 상황이 이제 2,009포인트와 2,010포인트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흐름인데 한 0.15% 정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150만 원 단기 저점을 찍은 이후에 좀 반등을 꾸준하게 이어져 오다가 오늘 동시효과 상황 플러스 1.1%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55만 원 후반대 지금 한 160만 원 정도까지의 가격폭을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차가 지금 플러스 1.2%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만 1,50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긴 하지만서도 최근에 이 단기 낙폭이 또 한 번의 저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 미니만큼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여타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역시 일단 오늘 동시효과 상황은 반등을 주고 있지만서도 특히 현대모비스는 그 전저점 부분이었던 26만 원을 깨고서 내려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 매수 자제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포스코가 지금 마이너스 0.97%. 자,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4분기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상황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서서히 빠지는 모습.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31만 8,500원 가격대 머물고 있고요. 최근에 꾸준한 하락세가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생명 마이너스 0.51% 형성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0.64%,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89%인데 은행주 같은 경우 최근에 단기적인 낙폭 이후에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판단되고 있고 또 하나 제2 재정절벽 문제가 또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조금 조심스럽게 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오늘은 좀 많이 빠집니다. 동시효과 상황 마이너스 1.87% 정도 지금 빠져주고 있는데 어제는 34,950원까지 오르면서 지금 신고가 패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만서도 오늘 단기적인 낙폭으로 인한 약간 시효하기 장세가 좀 예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마이너스 0.56%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300원 어제 찍어줬다가 좀 빠진 흐름인데 다시 한번 그 흐름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 오늘 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태민 팀장께서 코스닥 동시효과 상황 봅니다. 네, 코스닥 동시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 0.38% 정도 하락한 513포인트에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좀 보합권에 이제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06%. 전일 종가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장이 최근에 어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만약에 강세를 좀 이어가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약세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515포인트까지 현재 상승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연이틀 동안 지금 현재 515포인트 돌파 지금 여의치 못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5일선 아래 구간에서 현재 5일선 부분에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5일선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 추가적인 조정 한번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정보부터 간단하게만 조금 살펴보게 된다면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보합권 출발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0.39%, CJ 홈쇼핑이 1.03%, GS 홈쇼핑이 1.5%, 다음에 1.12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1.09%, 그리고 CJ ENA 마이너스 2.99%, CJN이 마이너스 1.72%, 그리고 포스코 ICT가 마이너스 0.25%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젠백스도 현재 지금 마이너스 0.77%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오늘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장이 그다지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소폭 하락 또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1포인트 미만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에 이어서 장 출발 상황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죠. 네, 거래소 상황이 일단 코스피가 동시효과 상황 대비해서는 좋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마이너스 0.004% 거의 완전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수준인데요. 자, 삼성전자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보합권 대비해서 그래도 좀 많이 빠진 모습.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 일단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55만 3천 원 가격대 형성하고 있고요.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여부는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하지만 좀 걱정인 부분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분기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약간 조금 지지부진한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좀 말들이 좀 오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자체를 한 170만 원 정도까지만 좀 보시고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21만 500원의 가격 0.72%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인데 수급상으로도 일단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팔던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꾸준하게 그래도 조금씩 매수가 일단 들어오는 부분이 포착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 역시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는 좀 매수가 좀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현대오피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 매도가 지금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이틀 연속. 근데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8일 연속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뱅가드 물량 역시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아차도 이제 같은 이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화학이 32만 1,000원대 0.78%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일단 단기 낙폭권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건 역시나 1분기 실적입니다. 자, 철강화학주들은 역시나 1분기, 2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LG가 오늘의 단기 반등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조금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실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1% 정도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서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 하지만 지속적으로 뚫지 못하는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97,000원 후반대, 98,000원대이기 때문에 오늘의 추세 자체가 얼마나 상승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수급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 그래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꼭 체크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마이너스 0.64%. 지금 최근에 추세 하락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조금은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자, 제2재정조정 문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디폴트를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부분, 재정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좀 빠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마이너스 1.58%인데요. 동시효과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34,350원대 형성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올라졌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장세 지금 연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좀 매도 시점으로 언제든지 나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급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빠르게 조금 나오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SK 하이닉스. 자, 영업이익 부분에서 흑자가 좀 예상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반전, 실적이 턴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도 꾸준하게 추세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부분에 있어서는 26,000원 초반대가 좀 매력적이긴 하지만서도 조금 반등이 꾸준하게 나오는 그 시점에서 약간 쉬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한번 26,500원 아래 정도에서는 매수 한번 노려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입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보다 조금은 상승폭이 그래도 상승폭을 좀 주면서 출발했습니다. 0.27% 정도 상승한 514.82포인트 현재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15포인트 여부에서 계속 이틀 동안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올선을 좀 지켜주게 되면서 눌림목이 될지 아니면은 올선 이탈하게 되면서 어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반등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떤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 대안으로 좀 반등을 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과 조금 역비례 관계에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어떤 눈치 계속해서 좀 살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장 초반이지만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쪽에 어제와는 좀 반대의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47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마이너스 68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반대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5억 그리고 4억 각각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현재 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사주는 이런 수급 구조가 아침 쪽에서 그리고 오후 쪽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특징적인 종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CJ 홈쇼핑이 현재 2.2% 그리고 GS 홈쇼핑 1.77% 정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GS 홈쇼핑의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홈쇼핑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16%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한 313억 정도 이제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백화점 업체뿐만 아니라 홈쇼핑 관련주들도 겨울 수혜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조금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최근에 SK 브로드밴드의 어떤 주가 상승도 상당히 조금 가팔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1% 정도 이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전고점 5,080원을 돌파를 할까요? 그 부분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 통신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SK 브로드밴드의 추가 상승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내 외환시장 동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 또 오늘장 전망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0전이 하락한 1,055원 50전을 개장했고요. 이 시간 현재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054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외환시장이 위험 통화들의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들이 서로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통화상별로 방향성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것은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었습니다. 최근 미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일부 위원들이 미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서 시장은 이에 대한 버냉키 의장의 입장을 매우 궁금해했는데요. 버냉키 의장은 비록 자산 가격 거품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만 아직은 양적 완화 정책을 지지함에 따라서 달러화는 주요 위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미 연준의 양적 완화의 유지와 유럽 재정 위기의 완화 그리고 중국 경제 회복 등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약화시키면서 스위스 프랑이나 일본 엔화와 같은 전통적인 안전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최근 글로벌 외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원화 역시 강세 행보를 지속해 왔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앞세워서 N1이 100엔당 1170원대까지 하락하고 있는 점이 원화 강세 가장 큰 대외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로화의 강세가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유로화와 크로스거래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을 약세로 유도하고 있고요. 이 점은 N1 하락세에 맞서는 대항마의 역할을 하면서 달러 원이 시장 자율적으로 하락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당국이 1,050원을 강하게 방어할 것이라는 경계감을 가지고 있고요. 대내외적으로 환율 하락세를 유도할 수 있는 분명한 재료가 등장하지 않은 한 달러 매도에는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원은 당분간 1,050원 중반대를 중심한 횡보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시장의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알파라이징스타 김도영 대표와 연결합니다. 오늘장 특급 작전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좀 이게 호재가 없다 보니까 좀 횡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또 오늘장 전략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수급의 부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낙 시장에서 여론몰이 쪽에서 1월 옵션 만기 부분에 매물 폭탄 소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그리고 이번 주부터 대놓고 경고를 했죠. 한 주간에 3천억 정도의 현물 매도 압박 부분이 외국인 창구에 의해서 뱅가드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만이 오히려 소폭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들의 플레이가 강한 매수세를 유입시켜주지 못하는 부분, 펀드 환매 부분과 함께 자금력 부분의 부족 현상, 시장의 자금 요구이 기관들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러다 보니 기관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편식주의성으로 한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가볍게 지금 가지 못하고 우상향으로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요. 외국인 내 수급적인 특징 부분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겠고요.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뼈아픈 얘기일지 몰라도 시원하게 한번 깔끔하게 조정을 한번 바꾸고 가는 것이 오히려 시장이 우상향으로 강하게 탄력성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파생시장의 변동성의 주범 쪽에서 지수의 일희일비성만 나타나고 있고 종목들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못 가져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지수 관련 상품군들을 매수 포지션을 좀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코스피 200 지수 종목에 대해서는 관망세를 좀 일관해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자체적으로는 밑으로 하방 경직 자체도 상당히 강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악소리 나는 조정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고 분명히 판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되다던가 또는 지수의 위치가 매력적인 구간에 두어야 되는데 현재 고점 대롱대롱 형식이 있다 보니까 우상향 쪽으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단부에 내려와서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는지 부분에서는 공격적으를 가져가도 되지만 현재 지금의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도 대형주 쪽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 상승 모멘텀에서는 반드시 이익 실현해놓고 다시 현금을 보유하고 나서 재조차 노리는 전략을 세워보자 또는 코스닥으로 잠깐 눈을 돌려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던가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코스닥주 종목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막 바운딩을 치기 시작하는 종목 중에 2차 전지 용액 부분 관련돼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에 급락 부분의 여파는 지수 따라서 모두 다 영향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도 아직까지는 가시 영역권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보시면 지루하게 기간 조정을 좀 거의 한 달 부분을 좀 받아내고 나서 우상향으로 조금씩 턴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무리 코스닥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지금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관망세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7,100원에서부터 7,000원 밴드 속에서는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대안주 섹터 쪽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개별 종목 장
상승세가 연출이 일부 조금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고 간다라면 손절 라인은 6,7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밴드로 말씀드렸으니까 위쪽에 목표가 상단을 가장 크게 보실 분들은 7,800원 정도를 잡아서 보실 수가 있겠지만 중간 밴드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 7,500원 정도를 목표가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시장에서 옆으로 행보했고 이렇게 차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쪽에서 기관성 매수세가 일부 소폭이나마 거래량 대비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수익률 게임을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이셨을 때 코스닥에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기계업종 제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좀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돌아서는 유턴 자리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역시 진성TC 역시도 지수 영향 쪽 부분에서 코스닥의 여파의 급락 이후에 바닥을 이중 바닥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패턴인데요. 그 부분에 본다면 바닥을 지지하고 나서 우상향 쪽으로 바닥권의 지지력 테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여파 속에서 일단 저항대 부분을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진성TC 같은 경우는 작년 부분에 대해서 여름 2분기 실적 부분부터 긍정적으로 나왔다가 다시 실적 부분이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항대가 살짝 이렇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긴 안목 부분에 봤을 때 두산인프라코 마찬가지로 강한 양봉을 뽑아낸다면 이익 실현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진성TC와 두산인프라코를 포트폴리오 구성상으로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매수 타이밍을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만약 오전에 장중에 좀 보다가 9,530원을 돌파를 하는 시도에 안착이 나온다라면 추격 매수를 잡고 목표가를 설정해 봤을 때 한 1,100원 정도를 목표 설정치로 한번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 부분을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지수 대비해서 눌림폭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9,270원에서부터 9,400원 밴드 소위의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 역시 목표가는 1,100원 정도 심리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시장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잡아야 되다 보니까 8,9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도영의 작전 타임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뚜렷한 재료가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2,000선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내수주는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시장 변수는 무엇이고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확인합니다. 먼저 대우증권은 이번은 다르다. 미국 부채 한도 증액에도 신용등급 강등 우려는 없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내수주의 상대적 강세를 이끄는 환율 점검해보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중국 관련 수혜는 화학주부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지금은 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한 진통이라고 표현했고요.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에서는 제약, 음식료 등 내수업종 매수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가운데 대우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초 미국 재정절벽 관련해 우선적으로 증세안이 의회에서 합의됐지만 아직 부채 한도 증액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채 한도 증액 이후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영향도 없을 전망입니다. 미국 정치권 여야 간 갈등도 지난 증액 당시에 비해 축소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보호를 통한 상향식 경제 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 회복에 따른 소재, 산업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연초 이후 국내 증시는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연초 G2의 경기 회복 기대와 주식시장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조정의 형태는 제한적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주 17일 예정된 중국의 4분기 GDP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환율 변수가 섹터별 흐름에 영향이 커진 시점에서 당분간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의 대응이 유리해 보입니다. 따라서 1월 이후 내수주 강세에 주목하면서 음식료, 제약, 금융업종에 주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2012년 12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1% 급증했습니다. 무역 흑자 316억 달러로 고무적인 수준인데요. 이는 1분기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3년간 한국의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인 화학과 철강은 중국 경제지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가운데 화학주는 1분기 중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철강주는 이보다 한 분기 정도 늦은 2분기 중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감안해 중국 경제지표 회복과 관련해 1분기엔 화학, 2분기엔 철강주에 주목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장기 박스권 상단에 대한 저항으로 탄력이 둔화되면서 2,000선을 중심으로 횡보 중입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이던 가격 조정이 60일 이평선에 도달하고 이평선 수련 과정을 거치면 장기 상승 추세로 전개될 전망인데요. 따라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60일 이평선에 도달하면 적극 매수 시점으로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업종 가운데서는 상승 추세가 유효한 IT, 61선 안착 확인 중인 유통업종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KTB 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혼조세로 마감할 거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뭐 IT나 이러한 종목들보다 제약업종,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업종의 이러한 좀 내수주 성격의 종목들이 많이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내수주 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목별로 수익률 편차가 굉장히 엇갈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향성 매매라고 할 수는 방향성 매매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요구한 부분을 잘 수용을 해서 종목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줄여서 이런 포지션보다도 주식 비중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제약업종이 굉장히 미국의 독감에 대한 그런 얘기 나와주면서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업종 안에서 굉장히 PER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동아제약, 대원제약 이런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오늘 시장에서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을 살펴드리는 업종 스캐닝입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가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상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IT 업종은 그렇게 일단 재미는 없는 흐름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16% 흐름 보여지고 있고 SK하이닉스 0.93%, LG전자가 소폭의 강보합권,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애플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38%의 일단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좀 하나하나 좀 살펴드리자면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장 시작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일단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7,000주가량 지금 순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는 약간 소폭 빠지긴 했지만서도 큰 변화는 없는 모습, 155만 원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고,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까지 한다면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분이 체크되고 있고요. 또 하나 기관들도 좀 매수가 어제부터 해서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봐서도 단기 저점 부근이었던 150만 원 부근에 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서서히 상승하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전 고점 부근이었던 158만 4천 원 정도까지의 흐름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홀딩 관점으로 조금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1분기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꼭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0.93%의 흐름, 0.74%의 흐름, 마이너스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제 고점 부근이었던 27,000 이상까지 올라줬다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약간 쉬어가게 장세인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안 보입니다. 특히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워낙에 최근 들어서 꾸준했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10만 주가량 일단 프로그램 매도까지 꾸준하게 나와주는 모습.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실적,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꾸준하게 2월까지 보유를 하실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은 26,500원, 그러니까 26,000원대 사신 분들이라면은 26,5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가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폭과 더불어서 또 한 번 단기적인 하락폭을 또 키워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흐름인데 일단 CES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일단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이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다시 한번 상승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동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그 영향 따라서 주가도 좀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흐름 자체를 봤을 때도 역시나 외국인들 강하게 또 매도가 장 초반부터 나와주고 있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수급상으로 일단 돌아와줘야지만 좀 반등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LG 스마트폰 시리즈가 그래도 판매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오늘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여줍니다. 1.69%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0만 원이 깨진 이후부터 해서 갑자기 9만 6천 원까지 차트 흐름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일단은 10만 원까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예상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으로 많이들 이제 예측을 하셨을 텐데 역시나 깨져버린 이유 수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급상으로 기관들이 다 동반 다 던져버리고 외국인들 역시 같이 4일 연속 동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근데 오늘 같은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낙폭 과대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삼성이란다. 애플의 아이폰 5와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애플 주가도 지금 $700까지 올랐던 주가 자체가 $500까지 지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그만큼 애플이 지금 실적이 저조한 상태인데 그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올 휴대폰들이 갤럭시 S4가 곧 이제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두더라도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더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삼성 쪽으로 관련한 종목들이 오히려 한 번 더 반등을 꾸준하게 이어온 다음 1, 2분기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아이폰 6에 대한 아이폰 5S에 대한 좀 기대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면서 LG 디스플레이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자동차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주들이 오늘 흐름이 좀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 부품 관련주들이 모두 흐름이 다 이제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2.1% 정도의 지금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나 가격 메리트, 제가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20만 원 초반대나 20만 원이 깨질 때에는 가격 메리트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때는 좀 매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또 반등을 또 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역시나 기관들도 같이 동반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에 대한 그 반등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3% 이상, 지금 거의 3%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그렇게 빠지고 있던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한번 턴을 해주고 있는 모습. 기관들이 이틀 연속 동반 외국인과 같이 좀 매도가 나와줬었는데 지금은 다시 동반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과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가격대는 26만 5천 원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이상의 가격이 올라가기까지는 조금은 그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대응하실 가격은 26만 5천 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 쪽도 오늘 그래도 상황이 괜찮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0.42%, 삼성중공업 0.79%, 대우조선해양 2.2%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조선주들이 이렇게 상승폭을 이어져 있는 가운데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 약간의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은 꺾이지 않고 차트가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저가 2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3만 원까지 올라온 단계인데
역시나 기관들의 수급이 워낙에 좀 강하게 들어온 흐름이고 외국인들은 약간 매수했던 물량을 며칠 전부터 해서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지만서도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서도 3만 원 이상부터는 약간 심리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3만 원 이상부터는 좀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유화학 업종 좀 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1% 이상 좀 올라가고 있고요. GS 0.28%, SOL 0.5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낙폭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일단 이평선상으로 60일선과 120일선을 지금 터치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SK이노베이션 좀 차트 흐름인데 수급상으로 역시나 동반 매도가 워낙에 좀 강하게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상승폭은 크게 조금은 관심 있게 보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며칠 더 상승폭을 키워나간 이후에 그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오늘은 뭐 크게 이제 실적에 대한 그 부담감은 지금 없어 보이지만서도 단기적인 낙폭, 즉 추가적인 그 유가 하락 부분과 있어서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학주 관련해서는 LG화학이 1% 정도 지금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 금호석유가 오늘 2% 이상의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자, LG화학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실적 부담으로 인해서 34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다시 한번 32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역시나 실적 부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32만 원 정도, 32만 5천 정도 깨졌을 경우에 정리를 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은 31만 5천 원이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일단 좀 정리를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4분기 실적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화학주 전반에 걸쳐서 확인한 이후에 조금 들어가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철강기계 금융건설 쪽은 어떤지 정태근 팀장님께 보겠습니다. 특히 어제 건설 쪽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도 보였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급을 하셨듯이 철강 기계 쪽보다는 건설하고 금융 쪽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금융 쪽부터 먼저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금융 지주회사들이 상당히 좀 아침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2.7%, 신한지주가 1.78%, 그리고 증권주가 현재 증권주 같은 경우에 대신증권 1.48%, 삼성증권 1.47% 정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업종, 그리고 증권업종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종은 상당히 좀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그 손보주 위주로 해서 메리츠화재라든지 그리고 현대산 같은 종목들은 현재 큰 폭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이라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건설주 같은 경우도 현재 아침 쪽에서 0.89%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소형 건설사 위주로 현재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벽산건설, 신일건업, 한일건설 같은 경우 상한가 이미 진입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호 진흥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 6.3% 정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그 보험업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그 손해보험업종도 좀 약세를 보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리츠화재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05% 그리고 LG 손해보험이 마이너스 1% 정도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측의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하반경성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반경성이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번에 그 시장에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조금 더 인하를 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하게 되면서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좀 제한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런 하방향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뚜렷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 보험사의 어떤 그 순운용 수익률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 어떤 운용 수익의 70%가 채권 운용 수익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채권 매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채권 이자, 그러니까 연이자 그 액면가 이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장 금리가 상당히 낮죠. 그렇다 보니까 운용 마진이 현재 적극적으로 나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변액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주식 투자 운용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채권 이자 수익률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이어지게 된다면 보험주가 좀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아무래도 보험주 하방향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반등은 어떤 제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올해
금리 동향을 좀 꼭 체크를 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업종 좀 전에 언급을 짚어드렸듯이 뭐 하나금융지수 2.5% 정도 상당히 좀 최근에 상승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동성 추가적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란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중금리가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그 시장금리가 좀 낮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예대 마진이라고 될까요? 그 부분 좀 극복 개선되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야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 금리가 반등을 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신한지수가 1.78%, 우리금융이 1.74%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건설업종 같은 게 조금 전에 짚어드렸듯이 지금 이제 그 상승폭으로 보게 된다면은 한일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지능기업, 이런 삼부토건, 현대산업개발, 국내에 좀 한정이 돼 있는 어떤 건설사 위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면을 조금만 연결해서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박근혜 차기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인데요. 지금 이제 정책들을 좀 그 큰 제목들만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 임차인에 대한 대책, 임대주택 공급, 증세 감면 연장, 그리고 분양가 상한가 폐지, 뭐 다주택자 양도세 어떤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뭐 임대주택 공급, 뭐 어떤 보금자리 주택, 뭐 추가적인 주택 공급 얘기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우스푸어라든지 그리고 임차인 대책과 같은 추가적인 주택 건설이 아닌 지금의 어떤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국내에 어떤 한정이 되어 있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건설은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어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건설사들의 어떤 PF라든지 PF 같은 그런 유동성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하우스푸어 대책 같은 경우도 이르면은 하반기에 좀 시행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 대책 같은 경우에도 국회를 거쳐서 한 9월 쪽에서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섣부른 기대감으로 국내 건설사들이 좀 반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기대감 지속이 될지 여부는 조금 하반기 여부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기업종 같은 경우 두산중공업이 마이너스 0.72%, 두산이포라코가 마이너스 0.28%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벨트가 0.93%, 두산엔진이 0.55% 정도 강보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는 좀 반대네요. 어제 같은 경우 포스코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아침 쪽에서 마이너스 0.4% 정도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0.72%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동국제강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국제강이 실적이 어떤 그 4분기에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13,000원 부분에서 하방기선을 보이게 되면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상승세가 조금 제가 보기엔 실적 발표 전후에서 어떤 피크를 좀 찍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국제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실적과 조금 연관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어서 김선윤 대표가 통신, 유통, 음식료를 이어갑니다. 네, 통신업종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통신업종의 대장주는 SK텔레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49% 정도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것 자체가 일단 4분기에 대한 것 실적 때문입니다. 역시나 이제 어닝 시즌 맞이해서 통신주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실적이 좋은 결과를 따지고 놓고 보니까 역시 가입자 수가 제일 많았던 이제 SK텔레콤 역시나 매출이 굉장히 좋았더라. 그래서 실적 역시 꾸준하게 상승한다. 또 하나 신고가를 뚫고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 이상 지금 급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여타 이제 KT 같은 경우가 이제 낙폭과대에 의한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하지만 서서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도 다시 한번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줬던 부분이고 어제 팔았던 외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U 플러스는 차트 흐름이 또 굉장히 좋죠. LGU 플러스 역시나 수급 자체로 퍼펙트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기관들이 7일 연속 순매수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동시적으로 일단 순매수가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또 1,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 반등을 주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U+ 같은 경우나 SK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통신주 전반에 걸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통업종 좀 보고 갈게요. 자, 유통업종은 오늘 뭐 크게 일단은 재미는 없는 모습입니다. 뭐 롯데쇼핑이나 백화점주 관련해서는 강보합권에서 지금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실적이 기대되는 뭐 GS홈쇼핑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의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J홈쇼핑 역시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 좀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가 3% 이상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너무 이제 단기 낙폭이 워낙에 좀 심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메리트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가 가격 메리트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지금부터 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서도 내일도 조금은 양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조건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내일 한 번 더 확인하신 이후에 좀 안전 투자를 하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GS홈쇼핑과 CJ홈쇼핑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특히 GS홈쇼핑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워낙에 좀 좋기 때문에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또 하나 수급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약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세가 강긴 하지만서도 조금씩 수익 실현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좀 수익 실현하시는 차원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쪽 CJ홈쇼핑과 GS홈쇼핑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백화점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4분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을 더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주도 꼭 좀 홀딩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음식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주가 이제 하락과 더불어서 약간 좀 불안한 점이 좀 가중이 되면서 좀 많이 상승을 좀 이끌어 줬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좀 재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빙그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 흐름 자체 12월달 저점 부분이었던 10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까지 지금 상승폭을 좀 꾸준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자, 빙그레 바나나 우유 중국의 이제 판매 호조 그 가능성이 염두에 둔다면은 4분기에 이어서 1, 2분기의 실적도 기대해볼 만하다. 자, 그런 이제 보고서들 나와주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수급적으로도 역시나 외인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의 매도세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져 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오리온 같은 경우가 110만 원 부분까지 올라갔던 주가 다시 한번 106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약간 조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좀 대상이 좀 많이 빠집니다. 자, 대상이 지금 2% 이상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역시나 수급이 문제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 동시 동반 매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일단은 다시 한번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역시나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가격에 대한 그 실적을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음식업종 중에서 대상은 좀 오늘 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지만서도 다시 한번 그래도 실적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어떠한지 또 정리를 해봐야죠. 네, 일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침쪽에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침쪽에 비료 관련주들 좀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특징 종목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비료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조비하고 아침에 남해화학이 조금은 큰 폭의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 농협중앙회 각각 뭐 683억 그리고 2,806억 정도 화학비료 납품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떤 수주 소식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 반등을 주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비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조비가 3.6%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초가 같은 게 한 10% 정도 강세를 보였지만은 조금은 그 전강 후약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흐름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5,000원대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해화학 좀 볼 건데요. 남해화학도 지금 현재 최근에 그 하반경성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큰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비료 계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출과 좀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어떤 단기적으로 그리고 어떤 실제로 큰 폭으로 개선시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테마 좀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그리고 과연 남해학 같은 경우에 이 갭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메꾸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00원짜리를 강하게 올라타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특징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KTNG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KTNG가 아침 쪽에서 뭐 담배값 인상에 대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담배값 500원 정도 뭐 인상을 한다면은 담배세가 10% 정도 감소를 하더라도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2,000에서 2,500원의 어떤 담배의 어떤 그 매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판매는 그래도 좀 그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주당 수익이 한 56%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현재 뭐 아침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어떤 매수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한 가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국내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진출 모멘텀이 없다면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정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볼 때 KTNG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판매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매출 기대 조금은 해도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 쪽에서 파트론이 뭐 증권사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스마트폰과 그 삼성 갤럭시 시리즈와 계속해서 간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게 된다면 뭐 베이직하우스가 뭐 중국 춘절 수요 기대감으로 현재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전체적인 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황부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 증시는 애플 악재로 나스닥은 약세, 다우는 강세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권인 2010선을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가운데 지수 방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2월 말까지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및 재정 지출 삭감을 합의해야 하고 유럽 역시 이탈리아 총선이 다음 달 24일로 확정되는 등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분간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일 만큼 코스닥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2010년 9월 15일 CJ 오쇼핑의 미디어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돼 설립된 CJ E&M입니다. 계열 5개사를 흡수합병하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종합회사로 탄생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방송, 영화, 음악 공연, 게임 사업 4개 부문입니다. 방송 채널 OCN, CGV, TVN, 엠넷 등 19개 채널 및 방송 콘텐츠를 케이블, IPTV, 위성, 온라인 등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포털 넷마블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 최대 영화 제작, 배급과 음반 제작 및 음원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주가가 좀 크게 올랐는데 그 이유가 이 모바일 게임 또 영화 배급에서 거둔 성공 덕분이라고 하던데요. 네, 먼저 카카오톡 게임인 다함께 차차차가 다운로드 1등을 기록하면서 일일 매출이 약 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 영화 타워가 박스오피스에서 400만을 돌파하며 선전하면서 1000만 관객 동원한 광해에 이어서 2연타석 장타를 기록하면서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과 영화 외에도 방송과 광고 등 전 영역에서 그런 실적 향상이 향후 주가 상승을 전망케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 가격대를 중심으로 잡아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17배, PBR 0.98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 구간입니다. 작년의 저평가 구간은 벗어났지만 아직 올 실적 상승에 따른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22,000원, 12월에 25,000원을 저점을 점차 높여가고 있고 기관 매수도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 3만 원 미만의 눌림목에서는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가 29,000원에서 3만 원,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CJ E&M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선윤 대표, 정태훈 팀장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일부 순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과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